네, 자 오늘은 중국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차이나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오늘은 MLF 금리 동결에 대한 실망감과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월 MLF가 2.5%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디플레 압박으로 시장에서는 원래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MLF가 6개월 연속 동결이 되면서 실망감이 좀 증시를 지배를 했는데요. 일단 전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동결되었기 때문에 더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1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전월에 마이너스 0.5%보다는 소폭 개선이 되었고 시장 전망치인 마이너스 0.7%를 웃돌기는 했지만 3개월 연속 마이너스 국면에서 머물렀습니다. PPI도 역시 마이너스 2.7% 기록하면서 감소폭 줄여나가긴 했지만 지금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국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춘절 연휴를 앞두고 이제 소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좀 경기 부양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번에 인민은행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에는 은행의 수익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분기 기준으로 중국 은행들의 이자 마진이 1.72%로 적정 수준이 1.7%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대출 적극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금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 돈이 실물 경제에서 돌아야 되는데 은행의 대출 적극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 부양 효과가 또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MLF 금리가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LPR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경기 부양이랑 또 2월 달에 춘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마 2월 달에는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결론은 지준율 인하에 대한 쪽에 조금 더 투자의 포인트를 좀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 이슈인데 이 부분은 되게 많이 얘기를 미리 해주셨어요. 바로 대만 총선이고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16대 대만 총통 선거가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지지율 40%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재집권을 하면서 양안 간 갈등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선거에 해당하는 그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이 과반석 확보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반중 노선을 더 강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양안 관계는 현재처럼 교류를 지속하긴 하되 군사적인 긴장감이 좀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중국이 추가 보복 관세를 한다든지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대다수의 대만인들이 현상 유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양안 간 교류가 극단적으로 단절될 가능성과 전면적으로 무력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이랑 미국의 관계가 좀 강화가 되면서 대만은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사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대만의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또 대만과 중국의 불안 수위가 또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아시아에 대한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만 선거가 단기적으로 증시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 증시 추이를 결정하는 것은 경기랑 통화정책 이런 매크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컨센서스 상향 업종이랑 대만 선거 이후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확대됐던 업종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미디어 교육 등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총선과 관련해서는 균형감 있는 의견 잘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또 중국이 이 원자재로 압박을 또 가하고 있습니다. 흑연이 되겠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 작년 12월 달에 중국 정부가 배터리 응급제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12월 하순부터 다시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으로의 흑연 수출을 좀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순에 국내 2차전지 응급제 제조기업인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될 응급제 제조용 구상 흑연의 수출이 승인이 되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도 이 흑연 응급제 완제품 수출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일단 11월 달에 미중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 정상 안정화를 좀 강조를 하면서 나온 수혜로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이 경제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중국 역시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계 안정을 좀 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아예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는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또 악화된다면 핵심 광물 수출 통제는 또다시 또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기업의 흑연 수입선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응급제 기술 등 이런 것들도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실리콘 음극지에 대한 테마도 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내일 GDP랑 주요 경제지표 발표됩니다. 23년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12월 주요 경제지표들의 전월 대비 개선세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 제조업 PMI 발표됩니다. 12월 PMI 49포인트로 위축 국면에서 3개월째 머물고 있긴 한데 1월 역시도 통상적으로 12월 대비 좀 부진해지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1월 PMI도 아마 부진한 모습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 내용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